가만히 놔둬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 반도체 지수도 괜찮은 상승으로 마무리. 증시가 재미없다가 재미있다가 또 재미없다가 재미없다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금주의 작전이 무엇이냐? 8월 마지막 주가 상승으로 끝난 해가 더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금주의 작전은 음봉에 사서 양봉에 파는 단타만 유효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본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말에 차트를 보다가 멤버십 회원님들께 금주의 작전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종목을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뉴스케일 파워, 힘스 앤드 헐스 두 종목이 상당히 많이 눌려 있었다. 추가적으로 눌렸을 때 음봉이죠. 이번 주 작전. 음봉에서 단기적인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종목.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 추세는 별로 좋지 않으나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 다시 눌리면은 개미들이 지쳐서 떠남. 그럴 때 약간의 매수 후 단기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를 하는 단기 차익 매매를 노려볼 수 있음. 그러고서 SMR, 뉴스케일 파워는 약간의 어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상승의 꼭대기 지점에서 11시 한 11분 정도에 상승의 꼭대기에서 SMR이 아직 추세 전환은 아닙니다. 오늘 줄 때 먹고 눌러주면은 다시 재진입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음봉에 사서 양봉에 팔고 다시 음봉에 사서 양봉에 팔고 이런 걸 이제 반복해야 되는 금주죠. 그리고 힘스앤허스도 그저께 음봉에 사서 어제 양봉에 팔았으면 상당히 괜찮은 타점. 차트상으로는 힘스앤헐스는 아직 121선조차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의 하방이지만 많은 개미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다시 음봉을 주면은 사서 양봉에 파는 단타 유효한 구간입니다. SMR은 힘스앤헐스보다는 약간 차트적으로 괜찮아요. 왜냐? 장기 이평선 121선 201선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다시 눌리면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가 있다. 그러나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저항이 되겠죠. 단기 매매 구간입니다. 힘스도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저항이 되겠죠. 여기를 뚫어줘야 뒤집어고 다시 오를 수 있는데 일단은 중소형 주고 단기 매매 전략이기 때문에 음봉을 주면 또다시 매수하여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에서 매도하는 단기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금주의 전략에 맞게 금주는 단기 매매 구간. 공포지수는 60, 다시 그리드. 푸덴콜옵션은 약간 올라온 모습 0.67, 여전히 0.70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강세의 장은 맞으나 우리가 조금씩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검정색 하단선 돌파를 해야 비로소 이제 다시 한번 상방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맞으러 갈 수가 있는데 현재는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거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약간의 어떤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금일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검정색 선을 돌파하면은 현재 기준으로 이 검정색 선은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한 0.4% 정도. 이 검정색 선을 돌파해주면은 다시 한번 일봉상의 볼린저 밴드 상단 2% 상승까지 열려있다. 그러나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이 매도로 전환되면은 나스닥은 조정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전투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왠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평이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안에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움직이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일단 엔비디아는 작년 8월이었죠. 작년 8월에 실적이 나오고 나서 한 마이너스 6% 꼬라박고 나스닥을 하방으로 이끌었었다. 이날이 8월 29일. 이때는 엔비디아가 한 19% 떨어졌었네요. 그리고 작년 8월 29일 그 이후로 나스닥도 한 5%의 조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가리가 된다. 그러면은 약간의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그리고 줍줍의 준비를 들어간다. 또한 엔비디아 실적이 나가리가 돼도 나스닥의 저점에서 산 물량은 조정을 쳐맞고 간다. 최고점에서 올 매도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굳이 엔비디아 실적이 나가리가 되고 내리는 와중에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장기 투자가 아니다. 저점에서 산 물량은 조정을 쳐맞고 더 추매해서 연말에 라스트 댄스를 즐기자. 테슬라가 어제 1.4%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정말 오랜만에 종가 기준으로는 이게 뭐 얼마만인가? 지난 5월 이후에 처음으로 3개월 만에 종가 마감을 $350 이상으로 해주는 모습. 이쯤에서 테슬라 세력 형님한테 전화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형, 나 더 쉬죠. 형 어떻게 된 거야? 테슬라가 $400를 간다고 올해 초에 얘기를 했었잖아. 이쯤 되면 한 8개월 기다렸으면은 테슬라가 한 $400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테슬라가 계속 빌빌대니까 지금 8개월째 라면에 김치만 먹고 있잖아. 도대체 언제가? 여보세요? 여러분. 테슬라의 세력 형과의 전화를 끝냈는데 아쉽게도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테슬라의 세력 형이 전화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꾼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차트적으로 보면은 테슬라는
오랜만에 상승의 채널 한번 작도를 해봤습니다. 상승의 채널 하단 파란색, 상승의 채널 상단 파란색. 기존에는 삼각 수렴이기 때문에 도저히 요거는 좀 혼란의 도가니였는데 이제 드디어 이 삼각 수렴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삼각 수렴의 지지, 정확하게 차트 이론대로 가고 있어요. 지지한 후에 상승, 그러면은 상승의 채널을 그어야 된다. 테슬라가 다시 한번 내리더라도, 이 하단선까지 내리더라도, 하단선까지 내리면은 마이너스 한 7% 정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은 강하게 매수를 때려봐도 되겠다. 물론 그런 경우의 수보다 그냥 올라가면은 더 좋겠죠. 개인적으로 한번 쳐오를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주봉을 봤을 시 일목균형표의 이 죽음의 구름대를 이제 벗어나려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뚫지 못했던 이 주봉의 윗골이 367달러, 367달러를 근본에 트라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트라이를 한 후에 돌파를 하고 이 단기 상방의 채널을 뚫어버리면 다시 뒤집어 다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이 오늘 밤 나가리가 되면은 그 시기는 9월이나 10월달이나 11월로 미뤄지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테슬라는 현재 상황이 좀 괜찮은 상황. 어제 키움전사의 순매수 현황을 봐도 테슬라가 없잖아요. 테슬라가 없으니까 테슬라가 오르는 거야. 키움전사 순매수에 테슬라가 절대로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그냥 보유하시되 추가적으로 사지 마세요. 소문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밤에도 테슬라가 키움전사 순매수에 없으면은 추가적으로 오를 수가 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 367달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중립, 테더의 도미넌스입니다. 테더가 어제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중기적인 하락의 채널 뚫고 지지받고 다시 상승하면은 코인의 시즌 종료도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제 극적으로 다시 한번 하락의 채널로 들어와 준 모습. 그리고 오늘 또 자세히 보시면 다시 한번 리터치를 하는 상황.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리터치한 후에 여기서 이제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하락 추세 확정인 121선을 극적으로 터치해주고 상승해준 모습. 역시나 방향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이죠. 게더리움이 다시 한번 21선을 터치한 후에 약간의 반등. 그러니까 이 대장주들은 21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코인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가 않고 알트코인 중에서 이더리움, 솔라나만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 결국에 코인의 주도주는 이더리움과 솔라나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트 개잡주 같은 거는 버리고 굳이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하십시오. 비트코인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낫다. 물려도 대장에 물려라 라는 말이 있죠. 전체적으로 금일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으나 실적은 좋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지 않는 한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심은 들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온 후에 볼린저 밴드를 뚫고 이 추세, 종전 상승의 추세, 상단선 189달러예요. 189달러까지 만약에 이렇게 오른다. 현재 기준으로 한 4% 정도 폭발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때가 8월의 고점이다. 밑에서 샀던 이런 물량은 당연히 개의치할 필요 없으며 어닝 플레이를 노리고 매수한 물량,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이라도 일단 수익을 챙겨라. 음봉에서 매수, 양봉에서 매도. 금주의 전략대로 흔들리지 말고 가야 한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다들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밤 엔비디아 대전, 내일 아침이죠. 잘 나오면은 나스닥이 또 한번 급등을 할 것이고 그때는 단기 물량의 욕심을 내려놓아라.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